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네, 저 그래서 아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분명히 아까 봤을 때는 하늘이 약간 요랬거든요. 뭐 좀 떨어지다 말겠지 했는데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안전 문자 그런 것도 왔어요. 이제 약간 한국도 동남아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스콜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구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또 올해는 내리지도 않고, 오늘 아까 비 온 거 보니까 스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하늘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래요. 이쪽은 좀 먹구름이 있는데 뒤쪽으로는 파란 하늘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처럼 돼간다는 거는 지금 장마도 좀 원래 제때 안 오고 좀 뒤로 밀렸고, 다음 주부터 장마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그런 게 아니면은 패드는 보기 쉽잖아요. 그 핸드폰 그냥 프레시 켜고 그 서걱서걱 소리는 저도 나거든요. 이게 제대로 디스크를 잡으면 그러니까 쓱 하면서 잡히는데 지금 싹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뭐 그런 증상은 저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소리 난다고 해서 뭐 다 패드가 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원래 난다기보다는 일단 패드는 보기가 쉬워요. 그냥 핸드폰 라이트 켜고 디스크 양쪽으로 해서 그 핸드폰 플래시 비춰보면은 패드에 홈 있는 건 아시죠? 그 홈이 달았냐 안 달았냐 그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냥 달면 되는데, 완전히 지금 패드를 다 써서 패드를 고정해주는 쇠가 디스크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주행을 하면 안 되는 상태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이물질 같은 게 껴서 소리가 나는 거다 그러면은 뭐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리실진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쇳소리는 나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좀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고 디스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좀 패드 좀 늦게 갈아가지고 디스크가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이 더 튀어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소리 나는 게 살짝 정상이긴 해요. 저는 슈퍼커브여가지고 디스크는 앞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게 약간 습기 때문에 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 패드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후레쉬 비춰서 보시고, 패드 홈이 남아 있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다 하면은 내일 센터 가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완전히 패드 홈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주행은 홈이 없다고요? 홈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빨리 가보셔야 되는 거긴 한데, 뭐 홈을 다 썼다고 해서 바로 디스크가 갈리진 않을 거예요. 홈이 아예 없고도 패드랑 패드가 붙어있는 그 쇠랑 간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뭐 디스크를 바로 갉아먹진 않을 텐데, 일단 홈이 없다면 연 센터를 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욱이나 브레이크는 안전이랑 관련이 된 거라. 그리고 어떤 기종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디스크를 갉아먹는 상황이다 그럼 디스크를 갈아야 될 텐데, 그거는 돈이 또 더 들어요. 확인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저는 6,000에 갈았네요. 정비하는 거 기록해 놓거든요. 거기에 6,000이라고 돼 있어요. 키로수보다는 주행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관악구 타시는 거죠. 관악이면은 언덕도 많고 브레이크 잡을 일도 많으니까 아마 다른 평지 타시는 분들보다는 좀 빨리. 왜 이렇게 기어가? 뭐 하는 거야? 딴짓할 건 깜빡이라도 켜던지. 어제하고 오늘은 이것저것 좀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이메일도 좀 정리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협찬 광고가 생각보다 물론 다른 분들처럼 많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었더라고요. 일단 협찬 들어온 거 중에서는 토트 가방, 그 토트에서 음료 영상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라 가세요. 토트에서 저한테 이제 협찬 메일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버거 가방 추천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버거 가방을 설치할 공간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탑박스를 뒤로 더 빼야 되는데, 이 판이 이 탑박스를 고정해주는 판, 그게 슈퍼커브하고 안 맞아서 뒤로 빼면 좀 많이 불안해져요. 근데 버거 가방 하나 달겠다고 그 위험을 좀 부담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싸리 토트에 연락을 할 때 아싸리 큰 걸로 해서 협찬을 해줘라. 밑에 철판이랑 자석 거치대까지 해서, 자석 거치대도 2개만 좀 더 주시면은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버거 가방 그냥 작은 거 협찬 의뢰하려고 하다가 제가 뭐 큰 거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안 하시려나 봐요. 근데 메일에 명시했어요. 돈을 받지도 않을 거고 이게 광고, 홍보 요 목적으로만 쓸 거라 제품은 영상 찍고 나서 회수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긴 했어요. 근데 뭐 버거 가방을 원하셨던 거라면은 뭐 버거 가방도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달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앞에 바구니에 넣어버리면은, 바구니에는 웬만하면은 급할 때 아니면 안 넣거든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예전에 협찬 들어왔을 때 이제 고사를 했던 건데, 이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 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품만 주십시오. 제가 영상은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헬멧도 하나 들어왔는데 근데 좀
저한테 이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이 협찬은 보통 출시되기 전이어도 상세 페이지를 넘겨주거든요. 상세 페이지 없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못 찾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도 어떻게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런 거는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예전에 그 우주복도 그러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딱 제품 사진만. 배달이야. 아 뭐야 아까 쿠팡 9,000원 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절반으로 훅 떨어졌어요. 4,000원대예요. 이러면은 계속 배민 타야지 뭐. 미션 들어왔나 볼까? 미션도 없고 지금 상세 정보를 안 줘서 지금 광고 제의를 못 받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제품만 딸랑 보내주고 뭐 기존 제품에 뭐 개선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뭘 개선했는지를 안 알려줘요.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 나는 뭘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지. 상세 페이지든 뭘 개선했는지 뭐 좀 알려줘야지. 나도 이걸 할지 말지 정할 텐데. 그리고 만약에 혹시 토투에서 협찬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 3시간 정도 이제 평일 접히 때 일반 자전거 타고 배달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라이브는 못 키고 이제 고프로 달고. 그래서 만약에 토투가 들어온다면은 전기 자전거 협찬도 들어오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관악구가 언덕이 되게 많잖아요. 공천고개, 까치고개, 쑥고개, 서울대 언덕, 서울대 공대, 국회단지, 법원단지, 인원동 언덕. 진짜 전기자전거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도 있긴 한데 전기자전거는 아직 안 들어오네요. 전기 바이크는 들어왔는데 그건 좀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아 그리고 저 맞다. 이메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들어왔던데 그 투폰 쓰시는 분들, 핸드폰 2개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하나는 내비용이잖아요. 배민 어플 켜는 기계하고 내비 쓰는 기계가 다르니까 배민에 적힌 주소를 내비 전용 핸드폰에다가 다시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동시켜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폰을 안 써가지고 그냥 보다 말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으면은 한번 광고를 받아볼까요? 그건 어차피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통 고수들은 내비를 잘 안 보시긴 하죠. 근데 또 초짜 생각하면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투폰스는 초짜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도 좀 그러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투폰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 없긴 한데 혹시 투폰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받아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안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좀 채널이 작다 보니까 광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면은 좋은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저라도 좀 납득이 되는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비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헬멧 소독기? 그거나 좀 협찬 한번 받았으면 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살균을 하면서 냄새도 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날 일을 안 하는 경우에는 내피를 떼서 빨긴 하는데 다음날 일을 하는 상황이면은 그냥 페브리즈 같은 그냥 탈취제만 뿌려서 놓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이제 그래도 좀 지금은 속도가 낮네요. 저 며칠 전에 1000명 정도라고 해서 와 이거 좀 안 된다 이러면 막 제가 그랬었는데 속도가 이제 좀 붙네요. 더 해야 돼요. 더. 그래도 10,000명 이상은 나와야죠. 지금 배달 인구만 50만이죠. 거기 이륜차 사용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달 인구만 따져봤을 때도 10% 이상은 나와야죠. 그럼 이제 5만이 넘어야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2,500도 뭐 많이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배달판에서는. 그리고 그 2,500이 다 반대 의견은 아닐 거고. 그리고 아직도 그거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이제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자동차로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좀 논리가 이상해요. 뭐 인도주행을 하지 않냐, 뭐 신호위반 불법 유통 같은 거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단속은 주정차인데 왜 인도주행이랑 그거랑 같이 묶으려고 하는지 그냥 그분은 그냥 바이크 혐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정차도 제 채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이제 그냥 바이크를 다형, 자기는 이제 차로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뭐 위험한 거랑 단속이랑 상관이 없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 찬성한다. 나는 이거 통과되면은 내가 다 찍어서 올릴 거다, 신고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냥 바이크 혐오 같아요. 주정차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뭐 주정차로 인해 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영상에는 대부분 이게 짧게라도 이 주정차 얘기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요즘 계속 이게 이슈니까. 근데 그 어떤 영상에서도 이거 그냥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방치된 바이크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다 단속을 해야죠. 그거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잊어버리는 건지 아예 안 보는 건지 그런 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라는 게 단어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 잠깐 멈추는 것까지 모조리 신고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지 않냐. 일할 때만큼은 좀 픽업 뭐 전달 이런 거 기다리는 것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오토바이가 운전을 개판으로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주정차랑 운전 개판으로 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주차든 정차든 이상하게 해서 피해를 주는 바이크 단속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저 말고도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들은 왜 자꾸 그 얘기를 들먹거리는지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글을 쓰신 분이 관악구에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좀 길게 써야 되나 막 이러다가 어차피 말 안 들을 사람 같은데 그냥 말자 그러고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관악구의 그 신림역 쪽에 보면은 맥도날드, 츄리 마라탕, 서브웨이, 버거킹, 얘네가 이 중에 한 3개인가 4개가 한 건물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다 붙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거기가 바이크도 주차가 인도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가면 난리 아니거든요. 근데 관악구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들 아시잖아요, 맥도날드, KFC, 버거킹, 얘네가 바로바로 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많은 라이더분들이 기다리시거든요. 저도 뭐 최근에 한번 갔다가 기다린 적 있었고, 그럼 그 앞에 세워진 바이크들 다 단속된다는 건데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저 채널 바꿔서 그런 거 다 신고하는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본인이 걸렸다고 하면 나 원망 안 할 자신 있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론 제가 막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픽업 간 동안에 있는 바이크 찍어서 막 그렇게 신고를 하진 않을 거예요. 굳이 뭐 시간 낭비인데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정부 원망 안 할 건지, 찍은 사람, 제가 아니더라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그렇게 바이크를 혐오하는 사람이 찍어서 신고하는 거 뭐라고 안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배달은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뭐 바이크 혐오야 많이 있던 일이고, 근데 같은 바이크 타는 사람도 그러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배달은 진짜 발전이 안 되겠구나. 미러 장난 아니네요. 저분은 진짜 사고 날 일이 거의 없겠다. 금 신호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안전하게 일하겠다고 백밀러도 그렇게 높게 했는데 신호를 그렇게 무시해버리시고 가시는구나. 맞다. 이제 움직이네요. 움직여야죠.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집회할 때 라이더 유니언처럼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와서 좀 홍보 좀 해달라, 너도 좀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러면은 그래도 좀 참석할 사람들은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한테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그냥 그런 유튜버는 다 우리의 적이다, 걔네는 다 라이어 조합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내용 맞다, 약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을 한다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 때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나서긴 하니까 다행인데, 사람들이 이러니까 좀 어용 소리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별로 욕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에 저도 이제 좀 노조 영상 만들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정확히 뭐 때문에 좀 둘이 달라서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다 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섭을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된 게 더 힘들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라이더들의 궁금한 거 좀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줬으면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내용도 없고,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교섭만 하고 오면 더 힘들어진다, 안 좋아진다가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냥 뭐 느낌을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단가가 깎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번 교섭만 봐도 로드러너 스케줄제를 없앴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도입된 게 자동 수락 기능이 도입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얘네 스케줄제를 없애고 또 어떤 걸 내주고 왔을까?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관한 거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게 최저 단가,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륜차 주정차 단속, 요건데, 최저 단가는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움직이고 이륜차 때는 또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경찰청 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 이러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이씨 뭐야 이거 왜 이래? 보이세요 혹시? 지금 관악일 앞단가가 9,100원이에요. 대민 거 취소하고 그래서 잡은 거니까 이거 잡아보고. 지금은 둘이 뭐 힘을 합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고, 그냥 노조가 어쨌든 2개니까 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어느 한쪽에만 맡기는 건데 뭐 사실상 뭐 나아진 게 없긴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라유밖에 없잖아요. 뭐 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그리고 실적 같은 것도 뭐 이강희 의원 그때 만난 거, 지금 발의된 법들이 대부분 라유에서 만난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강희 의원도 그렇고 조국혁신단은 아예 그냥 협약을 했었고 라유랑. 근데 왜 쪽수가 딸리지? 잠깐 공지 같은 거 하나
그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지금 방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멤버십이 제가 1단 라이더부터 6단 라이더인가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유튜브 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적으로 아마 모든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한테 공지가 갔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멤버십 단가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제 거에서는 이제 1단 라이더 1단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990원인가 하는데 1200원인가 1300원으로 변경되는 것 같더라고요. 8월 10 며칠부터 바뀌니까 그 전에 해지하실 분들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단 라이더는 변동이 없어요. 아마 1단 라이더만 가격이 변경될 것 같아요. 멤버십 공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1단 라이더. 왜 전자녀가 이거 안 읽어주지? 들으셨죠? 이거 단가가 변경될 거예요, 1단 라이더는. 근데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300원? 뭐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 한 400원, 뭐 한 500원 좀 안 되게 오를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뭐 눈치 보실 필요 없고 멤버십 그만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 그냥 구독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뭐 아침마다 수영을 가잖아요. 수영장 샤워실에서 좀 떠드는 노인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조용조용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목소리가 원체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밀폐된 공간이니까 작게 말해도 울리거든요. 근데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샤워실 안에서는 정수기구, 그게 이제 저희 센터의 규칙이라서 붙어 있긴 하거든요. 샤워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근데 최근에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같은 걸 걸었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막. 근데 떠들던 할아버지가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냐면은 샤워하면서 잠깐 얘기하는 것도 못하냐, 그리고 그 정수기라는 안내문이 그게 왜 붙었냐, 너같이 불편해하는 사람 때문에 붙은 거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한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떠들면 안 된다 주의긴 한데.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을 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아주 친절한 가게구만. 원래는 떠들면 안 되죠. 근데 뭐 노인네들 수영장 와서 좀 떠는 거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주정차 얘기할 때 제 틱톡에서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되게 이쁘게 주차를 해서 차들이나 다른 거 이제 통행에 피해를 안 주게 정말 완벽하게 안으로, 이제 실선이긴 해요. 뭐 요런 선이긴 한데 완벽하게 이쁘게 주차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틱톡 주인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는 과정 이런 거를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댓글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불법 주차인데 경찰 부른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정도면은 피해 안 주게 깔끔하게 넣었는데 왜 뭐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하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니까 어쩌면은 원래 계속 존재를 했던 그런 이제 무개념은 몇 명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좀 불편해진 게 많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가다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바이크들. 아까 저기 행운동 내려오는 길만 해도 선 안으로 이쁘게 넣은 바이크들도 많고 하는데,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게끔 하는 그런 바이크들도 많고, 과거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게 더 많아진 건 아닌가, 불편함을 좀 인식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그 몇 명의 불편을 주는 주차, 정차 행위를 한 그 몇 명, 그런 사람의 영향도 있긴 있겠죠. 책임보험 타고 다닌 라이더 얘기, 그리고 100대 0으로 난 것 같던데, 제가 유상 운송보험은 종합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무보험차 상해로 해서 일단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그걸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디모 같은 거 신청해서 그 사람이 과잉 진료를 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유상 책임을 왜 많은 사람들이 유종 들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유상으로 해가지고, 유상 책임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유체 가입한 대가를 받겠죠. 이제 아마 구상권 들어가면은 뭐 버는 족적 생계비 빼고는 아마 모두 보험사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보험은 종합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유상보험 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지도 않던데, 저 어제 일 안 하면서 보험도 바꿨거든요, 공제조합으로. 어제 보험 신청하면서 뭐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었어요. 그냥 최대한으로 해서 설정하는 거에서 한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거는 뭐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했는데, 저는 100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유종이 100도 안 넘는데 사람들이 왜 안 들지? 젊은 친구들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분이, 피해자분 무보험차 상해를 들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부선권으로 하는 거지, 그 무보험차도 안 들어져 있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쳐도 다 보험금에서는 얼마인가?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좀 웃긴 거예요. 모두가 들고 모두가 나로 인해 타인이 다쳤을 때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내서 무보험차랑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세상이 좀 불합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부산 종업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한도 2천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옛날에나 뭐 슈퍼카 이런 게 보기가 힘들었지. 요즘은 봉천동에도 BMW 벤츠는 넘쳐나고, 봉천동에서도 아까도 조그만 차 하나 보셨죠? 뭐 정확히 제가 차에 관심이 없어서 정확히 이게 무슨 차인지는 모르는데, 요즘엔 봉천동 관악구에서도 슈퍼카들을 보이거든요. 보험 어설프게 작게 들었다가는 사고 났을 때 피 보는 건 나라서 보험은 좀 빠방하게 들어야 돼요. 아까 5시쯤에 비 여기 막 콜처럼 미친 듯이 쏟아지더니 지금은 아예 안 와요. 진짜 아까 저희 동네 재난 문자 왔어요. 뭐 안전문자인가 뭐 재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국지성 호우 뭐 이런 걸로 해서 침수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비가 있어서 돈 잘 벌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땐 안전하게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근데 어쨌든 안전을 택하신 거라 저는 뭐든지 응원합니다. 이제 장마가 오려나 봐요. 근데 막 오늘처럼 쏟아지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싫거든요. 차라리 올 거면 좀 하루 종일 오던가, 오다 말다 비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니까요. 아니, 저는 그래도 비가 와도 일은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제 비가 안 오는데 비옷을 입고 있으면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엄청 덥잖아요. 비라도 맞으면은 비가 열을 좀 식혀 내리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주차장은 조심해야죠. 저도 슬립한 적은 있어요. 그때 한번 이게 정말 미끄럽구나 느끼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 오는 날 주차장 이런 데는 최대한 조심히 가죠. 이제 7월 한 일주일? 2주일? 그때 되면 이제 완전 성수기 되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단가가 엄청 비싸지는 성수기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다 조심해야죠. 운전자 보험이 항상 들죠.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배민 단가 너무 이상하게 준다. 야, 너 왜 그러냐. 이거 도착할 때까지 괜찮게 안 주면 그냥 쿠팡 켜야겠다. 자동이체 시켜놔서 기억은 잘 안 나죠. 아무튼 보험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실비보험도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것도 있고 치아보험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는 사람 부탁이라고 해서 뭐 하나 또 친구도 있고, 뭐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도 있고. 물론 자동차 보험은 이제 한 번에 내고 운전자 보험은 매달 내긴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좀 쓸데없는 거 하나 해지할까 했는데, 그 설계사한테 연락 왔어요. 해지할까 하고 시도를 안 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안부 전화했다고 전화했더라고요. 당분간 좀 냅둬야 되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이니까 또 냉정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보험은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돼요. 보험은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사고 났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드는 거고, 뭐 아니면 안 드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실비가 좀 아까운 게, 그 실비도 설계사 딱 왔을 때 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 누나가 사람 보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설계사가 자꾸 저한테 더 비싼 거를 하려고 하길래, 저는 그냥 누나가 선택한 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0%고 제가 지금 든 게 80%예요. 100%짜리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걸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막 아플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뭐 대충 계산해봐도 저도 이제 병원 가면서 타먹은 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는 낸 게 훨씬 더 많긴 해요. 보험도 그거 너무 자주 받으면은, 타먹으면은 나중에 다른 보험 들 때 문제 생기더라고요. 저 예전에 정말 짜잘한 것까지 다 받던 시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어머니가 뭐 너 이거 보험 하나 괜찮은데 이거 들어라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험 타먹은 게 너무 많다고 해서 거절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짜잘한 건 또 안 받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 보험을 왜 들고 있는 거지? 짜잘한 건 또 안 된다 그래. 크게 아픈 적은 또 없어 저는. 그리고 걔네가 진짜 귀신 같아요. 제가 삼성화재에서 들거든요. 근데 실비도 삼성이거든요. 이륜차 보험 가입하니까 설계사가 귀신같이 연락하더라고요. 너 실비 요거 이륜차 타다가 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그거 알고 계시고 전자 문서 보내줄 테니까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배달이 뭐가 힘드네요. 보험도 힘들어, 대출도 힘들어, 단가도 힘들어, 뭐 이래저래, 뭐 이제 그 법 통과되면, CL용 통과되면 주차도 힘들어, 이래저래 이제 힘들어질만 남았네요. 그래요? 내일은 좀 일찍 나와봐야겠네요. 어차피 7월이니까 이제 일찍 나와야겠구나. 이제 그 기상할증 붙죠? 더운 거. 이제 기상할증을 노릴 때가 됐어요. 이제 장마철에는 비 오는 것 빨리 좀 기다려야 되고. 태풍도 2번에서 3번은 올 텐데, 태풍은 좀 무서워요. 바람이 세니까. 바람은 좀 무서워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돈을 그나마 조금 더 벌죠. 근데 여름에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라이더님이 조리대기 하다가 픽하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 라이더님이 땅에서 조리 대기를 하다가 쓰러졌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다행.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줬다는 게 두 번째 다행. 만약에 주행 중에 열탈진이 왔다면은 100% 교통사고인데 이게 진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버스 밑으로 들어가게 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CCTV든 블랙박스든 오토바이가 갑자기 때려 박은 걸로 나올 거고 의식을 잃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주행 중에 그렇게 열탈진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사고 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과실까지 다 내가 100%로 잡혀버리니까 여름에는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초기 열사병 증상 나오거든요. 그거 숙제 두셨다가 그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정말 뭐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쉬더라도, 편의점에서 음료수 먹으면서 쉬더라도 그렇게 쉬셔야지. 특수기다,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우린 이럴 때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무리하게 일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름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저는 뭐 열탈진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작년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밖에 파라솔 같은 거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헬멧 벗고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쉰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포도당 캔디 같은 거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긴 해야겠네요. 바카스 타먹는 거는 숙취해소제 아닌가요? 수분 보충과 피로회복. 맞습니다. 근데 올 7, 8월 이 배달 성수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야 되는데 쿠팡 하나를 미는 게 나을까요? 일단 그래도 객단가 자체는 쿠팡이 좀 높긴 하니까. 그러고 이제 배민은 미션 있을 때만 좀 빼먹고 지금은 완전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배민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비수기 때야 뭐 이것저것 테스트한다 치고 아니면 뭐 내가 선호하는 플랫폼만 탄다고 할 수 있는데 성수기에는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땡길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플랫폼 하나만 잡고 꾸준히 타는 게 나은지. 이게 비수기 때는 차이가 나도 고만고만 하니까 좀 괜찮은데 저도 이제 성수기 때 못 벌면 좀 힘드니까 성수기 때는 좀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쿠팡이 뭐 부스터? 뭐 아무튼 그 미션 없애고 이렇게 단가를 올린 거는 되게 저는 좋은데 만약에 쿠팡이 아마 부스터 이런 거 안 하고 배민이랑 똑같이 그냥 미션으로만 어떻게든 좀 라이더들 빼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100% 배민 우선. 근데 지금 객단가 자체를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너무 낮은데? 멀티 4,400 받을 때 배민이 나은데? 근데 성수기 때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쿠팡에 희망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성수기 때는 리워드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하나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딱 리워드만 보면은 쿠팡이 확실히 낫긴 한데 저도 예전에는 장거리가 단가가 높았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장타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장거리도 단가 칼질당하고 나서는 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에는 어차피 차가 막히니까 장거리가 좀 불리하기도 하고 요즘도 한 번씩 너무 콜이 없거나 그럴 때는 그냥 좀 멀리 가더라도 비싼 거 하나 받아서 가자 그러고 이제 일반 창 켜서 보고 있긴 한데 거리 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요. 노고절은 확실히 안 나왔어요. 노고절은 테스트를 했었어요. 5월 달에 배민하고 쿠팡 노고절은 했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덜 나왔어요. 노고절은 일단 저한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고절 할 때 차라리 돈이라도 잘 벌면은 그 모르는 지역을 간다는 스트레스도 감수할 수 있었을 텐데 노고절은 일단 이미 해봤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로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보내는 거면은 참고 하겠죠. 어쨌든 우리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멀리 가더라도 참고 할 텐데 멀리 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민 쿠팡 다 했었는데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고 노고절 챌린지는 끝냈습니다. 자동차 신호들이죠.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배차 수락 시간을 단축시켜 놓고서는 야 너네 이거 40초 만에 이거 수락하는 거 너무 힘들지, 이거 운행 중에 하는 거 위험하지, 그러면은 자동 수락으로 해서 너네 배차 수락하는 거에 위험하지 않게 해줄게 이러는 건데 정신 나가지고 배차 수락 시간 늘리면 되는데 원래대로. 그쵸. 옛날엔 비디오방, 책방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책방에서 원래는 돈 주고 빌려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없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릴 때 그냥 책방에 눌러가지고 만화책 보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네요. 저는 무협 쪽은 안 봤던 것 같아요. 무협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상난이, 좀 삐딱이 만화책도 많이 안 보긴 했어요. 책이란 책은 다 싫어해서 만화책도 많이 안 보긴 했어요. 뭐 슬램덩크, 춤추는 만화도 있었는데 오디션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또 이러다 저번에 막 비디오 만화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생각이 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책 쪽이라서 아마 이거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책이란 책은 다 싫어해서 만화책도 안 보던. 그 전에 저희 막 비디오 만화 얘기하면서 막 뭐 볼트론, 슛돌이, 통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만화 얘기하면서 나이대가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지금 봤네요. 도깨비님 아까 시읍비읍 해보세요라고 적은 거 있잖아요. 욕 쓰면은 필터링으로 걸리거든요. 도깨비님 채팅 화면에는 보일 텐데 나머지 분들 채팅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 차단 시스템이 좀
골 때리긴 하더라고요. 지가 차단당한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차단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차단을 했다고 해서 내 채널이 얘한테 안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쓰는 댓글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다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차단당한 애들 아마 제 영상에 계속 욕 쓰면서 제가 답글 안다니까 지가 이겼다, 막 얘가 답글 안다는 거 보니까 지가 이겼다, 막 이러고 아마 혼자 자기 위로하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뭐 보니까 명예훼손, 모욕, 약간 성희롱성 발언 이런 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유튜버가 외국 회사라서 찾아내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게시글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고소 하나 진행했었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모욕 명예훼손으로 하나 넣고, 그리고 통매음, 통신매체 음란으로 해서 하나 넣고, 하나가 고소장이고 하나가 진정서였어요. 그래서 둘 다 넣고 접수까지 마치고 이제 수사 받으러 이제 갔는데 거기 담당 수사관,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한 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은 하나를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러면은 얘가 한 영상에서 다 한 게 아니라 그때 여러 영상에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욕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어머니 안부 묻는 애들, 그런 애였거든요. 아주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영상으로 해서 따로 접수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도 가능은 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통매음이 어쨌든 처벌 수위가 더 세고 유튜브에서도 협조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그때 취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 통매음도 연락이 되게 늦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촉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뭐 확실히 어려 보이긴 한데 애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번 달인가 제 라이브 와서 또 꼬장 부리다가 이제 그때 차단한 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욕 계속 써라, 나는 증거 모으려다, 너는 욕하려면 욕 계속 써라, 약간 그러다가 그래도 한 20대는 된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냅뒀는데, 그쵸, 지능이 촉법 수준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6년이 되고, 이제 1월 1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저도 산다고 해서, 저 머리 되게 원래 장발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도 이제 지금 머리로 자르고, 뭐 그냥 고소한 것도 그냥 취소하자. 괜히 막 법조계 같은데 얽히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것도 취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그걸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좀 하나쯤은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뭐 영상이든 게시물이든 박제를 시켜서 나한테 욕 쓰는 새끼들아, 나는 끝까지 간다. 요런 거를 좀 심어줬어야 라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고민 중인 게, 차단했던 애들 한 번 더 이제 사면시켜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씩 차단했다가도 풀었던 게, 뭐 걔네한테도 배울 건 있겠지, 뭐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100% 옳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니니까 걔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냥 딱 정해놨더라고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넌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너네 같은 새끼들한테는 배울 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대화를 하겠다면 언제나 환영인데, 그렇게 고집 피우고 내 말 안 들고 네 의견만 그렇게 씨부리고 욕할 거라면은 그냥 내 채널 보지 마라 해서 차단을 한 건데, 차단이 제가 생각하는 그 차단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걔네들은 아마 계속 제 영상마다 계속 댓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치챈 놈은 이제 좀 한 놈은 아이디 바꿔서 온 게 좀 티가 난 애가 있었고, 얘네를 좀 차단을 풀어서 욕 쓰는 족족 고소를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진짜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배달판에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것처럼 저도 특정해서 벌금 내게 했다, 이런 선례를 하나쯤은 남겼어야 했나. 그리고 맞다, 수원 쪽은 그 외국인들 적발된 것 때문에 지사 몇 개 터졌나 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본 자료들 중에서 단가가 엄청 거의 10,000원 이상대로 높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원 쪽 플러스 지사 2개였던 것 같은데, 그냥 천품호가 보통은 뭐 80건, 100건, 150건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냥 0건부터 1000품 하면은 무조건 건당 1,000원씩 줄게, 요런 지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뭐 1,000원씩 줘서 1000품호라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0원, 아직도 1,000원 주는 데가 있긴 한데 1,500원씩 주겠다, 2,000원씩 주겠다. 걔네들이 이제 대신 조건이 붙죠, 몇 개 이상부터. 그런 지사들이 생겨났더라고요. 지원금이겠죠. 지사 운영할 때 써라 하고 이제 주는 돈을 이제 지사장이 꿀꺽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이제 기사 수급하는 데 쓰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지사를 운영을 안 해봐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좀 수익 구조를 모르니까 지사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던 어떤 발언을 하던 할 수 있을 건데, 저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못해요. 지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 이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막걸리를 하나 사서 마실 거예요. 저 평일날 막걸리 안 마신 지 좀 됐는데 집에 감자전이 있습니다. 전하면은 또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집에 전이 있기 때문에 전하면 또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저 진짜로 평일날 술 안 마신 지 좀 됐는데, 오늘은 메뉴가 또 이제 막걸리랑 찰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잘 겁니다. 일단은 지금이 10시 3분.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영등포, 아마 서울 이쪽 서남권 지역 이렇게는 약간 스콜성 폭우가 쏟아졌어요. 진짜 폭우였어요. 폭우 확 쏟아졌어요. 확 짧은 시간 동안 확 쏟아졌는데 뭐 아마 약간 동남아성 기후로 변해가나 봐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항상 좀 비 예보가 없더라도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는 우비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은 마감할 때까지 안전하게 타시고요. 마지막 퇴근 콜은 이쁜 걸로 집 앞까지 오는 거 비싼 콜로 받으시라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시는 분들도 내일 또 빠콜 타야 되잖아요. 이제 날도 많이 더워져가지고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빠콜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 거에는 원래 오늘도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콜처럼 그렇게 쏟아져 버린 거라서 많이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집에 들어갔어요. 나왔다가.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엔드. Got my best bag tight, ready for the fight. Chasing dreams and sun, feel my heart ignite. The future's calling loud, with laughter in the air. Every step I